안녕하세요. 이샴입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는 손과 발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체를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도형화를 기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손을 그리실 때 손의 굉장히 도형이 많이 들어가 있고 입체가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학생분들을 봤을 때 손을 이런 식으로 뒤에 숨기시는 분들이나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손이나 발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안 그리려고 하는 게 많이 보여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은 결국 나중에 돼서까지도 손을 계속해서 안 그리게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 간에 저희가 그림을 좀 더 자연스럽고 다양한 포즈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드로잉을 몇 번씩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어려운 손과 발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저희는 도형으로 먼저 접근을 하도록 할 건데요. 한번 다 같이 따라 그려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손이 입체감 있는 한 도형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면은 좀 더 접근하기 편해지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번 약간 지우개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당연히 여기 이렇게 높이와 가로와 세로 이런 식의 입체감이 있어줘야겠죠? 여기 학생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 보이는 부분도 살짝 그어주도록 할게요. 바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거를 저희는 손등으로 생각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손가락을 표현을 해줄 건데 손가락은 이걸 그대로 들고 와서 앞에다가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요게 전반적인 손가락의 길이가 돼줄 거예요. 여기서 엄지손가락도 그려주도록 할 건데요. 엄지손가락은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에서 이렇게 툭 나오게끔 잡아주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손의 전반적인 도형화가 하나가 완성이 돼요. 여기서 이제 디테일을 들어가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주고 저희 실제로 손을 봤을 때 여기가 완전하게 각져 있지 않죠? 둥글둥글하게 깎여져 있는 부분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에는 손가락도 들어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표현을 좀 더 해주는 거죠. 저희 실제 손을 하나 한번 가져와 볼게요. 제 손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무료 이미지를 통해서 한번 구경을 해보면은 저희 중지손가락이 가장 높이 있고 이런 식으로 곡선이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손바닥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식으로 점점 올라가 있는 형태 보실 수 있죠? 요거를 이제 도형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반영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이걸 다시 꺼두고요.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기서 윗부분을 깎아주는 거죠. 중지손가락이 가장 길쭉하게 나와 있다고 했죠? 새끼손가락으로 갈수록 좀 더 짧아지게끔. 네, 이렇게 잡아주고요. 손가락도 결국 다 두께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높이 표현을 해줍니다. 약간 벙어리 장갑을 생각하면 좀 더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고요. 이 부분은 그대로 이어주면서 여기 손등 부분을 동그랗게 깎아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깎아주고 이 한쪽 부분도 이제 살짝 더 둥글둥글하게 변하게 되겠죠? 한쪽 부분 지워주고요. 여기 엄지손가락이 둥글게 깎이면서 이쪽 부분이랑 좀 떨어지게 됐는데 다시 한번 붙여주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주고 저희 손가락을 만들어주도록 할 거예요. 손가락 같은 경우에 일단은 이거를 4개로 나눠주도록 합시다. 가장 높이 있는 부분을 중지손가락 기점 잡아주면서 만들어주시고 나머지 4번째 손가락과 새끼손가락까지 이런 식으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엄지손가락도 마찬가지. 이 부분이 굉장히 사각형으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둥글게 깎아주면서 저희 손가락 끝은 동글동글하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한 번 더 모형을 조정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 새끼손가락이 꽤나 두껍게 많이 나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부분 한 번 더 깎아주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부분도 하나씩 차례대로 깎아줍니다. 손가락에 하나하나 원기둥을 심어주는 거죠. 새끼손가락은 조금 더 짧게 표현을 해줄게요. 검지손가락도 마찬가지. 표현을 잡아주고요. 손가락 또한 아까 계속 처음부터 말했다시피 저희 부피감이 들어간다 했었죠? 요거를 원기둥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동그랗게 잡다 보니까 다시 여기가 평면적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요 부분을 표현을 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원기둥으로 잡아가면서 좀 더 얘네를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줄 거예요. 손가락 끝으로 갈수록 점점 이 원기둥이 좁아지게 만들어주면 훨씬 더 예쁜 손가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새끼손가락이 가장 짧게 위치하고 있겠죠? 그럼 첫 번째 마디 부분도 좀 더 아래쪽으로 잡아주면서 끝으로 갈수록 마디 길이가 작아지게끔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첫 번째 마디가 가장 길고 점점 손톱 쪽으로 갈수록 줄어든다고 생각해주면 편해요. 원기둥 3개가 합쳐져 있는 모형 꼴인 거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손가락을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손바닥에 확실하게 이렇게 붙여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고 엄지손가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엄지손가락은 지금 한번 구부려 보시면은 딱 손가락 안에서 접히는 지점이 이 중앙 부분에 하나가 있어요. 여기 선을 그어놓고 이 지점을 중심으로 원기둥을 잡아줍니다. 여기 부분에서 손을 표현할 때 살짝 튀어나왔다가 이 첫 번째 마디에서 나갔다가 한 번 더 안쪽으로 살짝 굴곡을 주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엄지를 표현해 줄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해주고 이제 위쪽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지워주면서 손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줍니다.
이 부분도 지워주고요. 여기 부분은 이제 손목이 오게 되겠죠? 손목 부분은 네모나게 이런 식으로 잡아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지금 엄지손가락을 약간 벌리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랑 잡아당겨지는 이런 살이 있거든요. 이 부분 또한 표현을 해주면은 좀 더 손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져요. 손등도 너무 둥글둥글한 부분이 많아져 버리면은 살이 많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살짝씩 둥근 부분들을 조금씩 깎아줍니다. 이렇게 해줘 봤더니 엄지손가락이 조금 짧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지손가락을 저희 옆에 거의 딱 붙이게 되면은 엄지손가락 첫 번째 마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여기 두 번째 손가락 시작 지점에 닿아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 확 꺾여버리고 있죠? 여기가 자연스럽게 라운딩 되도록 엄지손가락의 길이를 한번 늘려주도록 할게요. 이 손을 그릴 때 제일 중요시해야 되는 거는 인체 그릴 때와 마찬가지로 비율을 우선적으로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 자연스러운 손 쉐이프가 나오거든요. 여기 부분도 잡아주고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저희 손도 이 손바닥 시작되는 부분이 이렇게 가 있다 했죠? 이 선의 시작 부분도 의도해서 중지가 좀 더 위쪽에 있게끔 이런 식으로 잡아가 줍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 손톱을 너무 대강 그렸었네요. 여기 부분도 살짝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손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조금 더 색깔적으로 이해를 하자면은 우선적으로 이쪽 부분을 손등 먼저 도형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손가락 부분은 손가락 부분 따로따로 생각하기보다는 우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것을 먼저 잡아줍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에 손바닥 바로 옆부분에 붙여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거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이 도형에서 아무래도 저희가 손가락이 다 붙어있는 거를 표현한다기보다는 여기 두 번째 손가락만 좀 떨어져 나갈 수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만 좀 떨어져 나갈 수 있겠죠? 그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서 좀 더 다양하게 한번 손을 도형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손등을 약간 위쪽, 앞쪽에서 바라봐서 이렇게 눕혀지고 있는 상태로 한번 그려봤었는데요. 이번에는 손등 자체를 보이고 있게끔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위와 마찬가지로 손바닥 부분 먼저 도형화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완전하게 사각형으로 먼저 만들어주면서 정면에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따로 이런 옆면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상태를 감안해 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먼저 잡아주고요. 이걸 그대로 위로 올려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엄지손가락을 그려주도록 할 거예요.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에 여기 이어지는 살 부분을 먼저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바닥의 반절쯤까지 삼각형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고 이 부분이랑은 이번에 먼저 잘 맞춰주기 위해서 선을 살짝 그어놓고 사각형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밑에 있는 이 가이드선은 살짝 지워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먼저 잡아주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은 한번 따라와 보셨을까요? 여기서 한 번 더 옆으로 넘어가서 위쪽과 마찬가지로 조금씩 둥글게 깎아주도록 할 거예요. 그 전에 손의 쉐이프 먼저 잡아줘야겠죠. 이제 중지 손가락이 가장 기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벙어리 장갑처럼 둥글게 깎아주도록 할 거예요. 지금 보면은 요 안에 있는 요 빈 공간을 의식을 잘 해주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양옆이 똑같이 쩔어들기보다는 여기는 좀 더 가파르게, 여기는 좀 더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죠. 이 이유는 바로 중지가 두 번째에 딸려있고 여긴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이쪽 측면은 검지손가락 하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 공간도 잘 의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먼저 깎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미리 한번 둥글게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깎을 때는 여기보다는 조금 더 기울기가 완만하게 깎아주시면 좀 더 자연스러운 손을 표현해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이 손등 부분 이제 둥글게 깎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부분도 지워주고요. 여기는 이제 손목이 나오고 있겠죠? 네,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을 나눠주도록 할 거예요. 이쪽 부분이 조금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선으로도 한번 먼저 잡아봐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마디를 먼저 동그라미로 칠해놓고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죠. 새끼손가락은 약간 구부리고 있게끔 표현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따라와 보셨을까요? 이거를 그대로 옆으로 옮겨서 이제 여기서 이 친구들한테 이 도형을 입혀줄 거예요. 조금 다양한 동새를 그리고자 할 때는 저는 이렇게 라인으로 먼저 뼈대를 잡아놓고 가는 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원기둥을 그려주는데 아래쪽으로 갈수록 두꺼워지는 원기둥을 그린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주고 새끼손가락 부분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안쪽에 있는 이 뼈대 부분을 지워주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고 여기 있었던 가이드라인을 살짝씩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손가락이 벌써 완성이 됐죠?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 엄지손가락 이 부분에서 튀어나왔다가 한 번 더 접혔다가 끝으로 살짝 올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엄지가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이 된다고 했었죠? 이렇게 해주고 이제 여기 잡아놨던 가이드라인들 좀 더 지워주면서 네, 여기 부분도 손가락 끊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지워줍니다. 이걸 그대로 옮겨서 여기서 이제 이 손가락 이어지는 부분들을 이렇게 약간 휘어지게 표현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전체 손가락 뼈 같은 경우에는 이 손가락 아래쪽 부분에 뼈가 툭 튀어나와서 이런 식으로 한 지점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이렇게요. 그래서 저희 실제 손을 보면은
여기 부분이 이런 식으로 볼록 튀어나온 부분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한번 넣어주고요. 살짝 너무 강하게 표현하면 할수록 뼈마디가 굵직굵직해 보일 수 있으니까 살짝 연하게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만약에 이제 이 원기둥에 마디까지 표현을 해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언제나 이 마디가 똑같이 위치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이렇게 라운딩 된다는 거 계속해서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잡아주고요. 지금 새끼손가락 보니까 좀 어색한 구간에서 끊겨지고 있죠? 라운딩을 다시 잡아주면서 새끼손가락 끝부분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조정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살짝 조정을 해주고 네, 여기 있던 엄지손가락도 선이 끊어지지 않게끔 잡아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주고 위에랑 마찬가지로 이걸 그대로 옆으로 들고 와서 손등 부분 먼저 표현을 해주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엄지손가락 부분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 부분들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어떻게 손이 굉장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비율을 먼저 잡은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라인으로 손 동세를 잡아주거나 이렇게 도형으로 손 동세를 잡아주면은 훨씬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해요.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냥 그대로 위쪽에 냅두고 여기 하나 더 만들어서 이번에는 약간 V하고 있는 듯한 손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V는 이번에 이 친구들과는 다르게 손에 좀 더 동세가 들어가겠죠? 약간 앞쪽으로 손을 뻗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손바닥부터 먼저 잡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잡아주고요. 엄지손가락을 앞으로 나오고 있게끔 잡아줄 건데요. 엄지손 하기 전에 이거 그대로 위쪽에 올려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우선 대강 손가락의 길이도 한번 잡혀줬겠죠? 이렇게 해주고 엄지손가락을 표현해줄 건데 앞으로 나오고 있는 동세를 표현하기 위해 이 원기둥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게끔 이거를 사각형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엄지손가락 크기를 좀 더 늘려주면서 손바닥 시작 부분 한번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V를 해줄 건데 V를 할 때 나오는 이 뼈 지점 이번에도 위쪽과 비슷하게 이렇게 뼈대부터 먼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약간 좀 더 요 위에처럼 차례를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 그대로 옆에 좀 옮겨둘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서 라운딩 먼저 되겠죠? 뭔가 습관대로 계속해서 손을 그리다 보니까 과정을 건너뛸 때가 많은데 다시 이런 식으로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도 위쪽 면 먼저 잡아주시고요. 여기서 V자 나오면서 나머지 두 개의 손가락은 접혀진 형태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거 손가락 마디가 이렇게 접힐 때는 두 개로 딱딱 접히기 때문에 여기 한 지점, 여기 한 지점, 여기 한 지점. 동세가 조금 복잡하다 싶을 때는 저는 이렇게 마디 부분 먼저 동그라미로 잡아놓고 가는 편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표현할 때 쉬워지거든요. 여기 부분도 마디 넣어주고요. 여기서 살짝 복잡해지지만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도록 합시다. 이걸 그대로 옆으로 옮겨두고요. 이제 밑에 부분을 자연스럽게 동그랗게 잘라주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사각형 먼저 동그라미로 이렇게 깎아줍니다. 이 부분 지워주고요.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살짝 지워줍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손가락을 원기둥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위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원기둥을 먼저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도 이렇게 원기둥 넣어주고요. 여기 부분도 자연스럽게 동그랗게 깎아주면서 만들어주고 이 앞에 있던 이 부분도 둥글게 잡아줄게요. 이 네모난 부분들을 동그라미로 깎아준다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던 이 가이드라인도 지워주시면서 만들어주고요. 여기서 여기 손가락 부분도 마찬가지. 이게 라운딩 되는 걸 좀 더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얘네 두 개를 아래쪽으로 조금만 더 내려주도록 할게요. 이 친구들을 살짝만 꺾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손바닥 부분도 같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고 여기서 이제 여기 위쪽 부분 이 뼈를 감싸면서 원기둥이 생긴다 생각을 해주세요. 요렇게 여기 부분도 이 뼈를 상태로 원기둥의 지점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고요. 이걸 그대로 옆으로 가져와서 이 안에 있던 이 뼈들을 이제 지워줍니다. 여기 부분도 지워주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는데요. 이걸 살짝 옆에다가 옮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지금 이 위쪽과 다르게 이제 손바닥 부분이 보여지고 있겠죠? 손바닥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예시로 들자면은 이런 식으로
손금이 조금 많이 보여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손바닥 그릴 때는 손금을 좀 표현을 많이 해주는 편인데, 지금 여기가 이런 식으로 손이 살짝 주름 잡히면서 여기 한번, 그리고 여기 라운딩 되는 이 부분 한번, 그리고 이 끝에 새끼손가락 부분으로 살짝 이어지는 이런 식의 주름이 들어가 있어요. 총 크게 한 4가지 면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편하게 손바닥을 작업해 주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약간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다는 것도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여기에도 표현을 넣어줄게요. 엄지손가락이 앞으로 넣으면서 엄지손가락 밑부분이 접히는 거를 생각해주세요. 여기 이제 완전하게 뚝 끊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부분 먼저 만들어주고요. 손가락 안쪽에 이 부분을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접히면서 여기 손도 완전 민둥민둥하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실제로는 이렇게 과하게까지는 되어 있지 않은데 이렇게 두 덩어리로 나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부분도 그러면은 한번 이 주름에 맞춰서 나눠주고 반대쪽 부분도 나눠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이 여기 이 손가락 2개가 접히면서 말려지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주고 손 안쪽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손가락 사이사이 점점 이어지는 부분이랑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면서 손을 마무리 지어 볼게요. 이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 이제 원기둥 완전하게 끊기는 부분이 있진 않겠죠? 실제 손을 생각해서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 여기도 한번 마디 나눠주면서 너무 어색하게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 더 확인해 주도록 할게요. 이거 손 그릴 때 팁인데 이렇게 마디 있는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잡아주시고 반대로 이제 손 안쪽 부분은 이렇게 동글동글 튀어나오게 표현해 주시면은 여기가 뼈가 있고 여기가 살이 있는 구간이구나 라는 걸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동글동글하게만 만들어 버렸을 때 왠지 모르게 어색해 보였던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겠죠? 이런 부분도 살짝씩 살리고 넘어가 줍니다. 이제 손톱의 안쪽 부분 약간 보여주고요. 여기는 엄지손가락을 조금 더 올려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엄지손가락을 약간 더 올려줬는데 지금 보니까 엄지손가락이 자칫 잘못했다가 이 손 시작 부분보다 좀 더 위쪽에서 애매하게 시작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다, 그죠? 이것도 크게 한번 잡아서 좀 더 아래쪽에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잡아주면서 엄지 이어지는 부분 한번 만들어주고요. 여기서 뭐 손목까지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줬을 때 이제 위에처럼 색깔 한번 나눠보면은 여기가 손바닥, 그리고 이쪽 부분이 엄지였고요. 여기가 손가락이 되겠죠. 나머지 부분들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한번 잘 따라와 보셨을까요? 사실 손이라는 게 처음 그릴 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비율에 대한 이해와 이렇게 동세를 편하게 잡을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이런 것만 잘 알아두고 가신다면 손 그릴 때도 조금 그 무서움이나 막막함이 많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이번 내용은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서 한번 많은 손을 그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강의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이샴이었습니다.